네, 반갑습니다.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1학년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황선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장교 양성 프로젝트 세 번째 컨텐츠로서 육군해군 공군 해병의 바로 군 장교 면접 합격 시뮬레이션의 컨텐츠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컨텐츠는 S러닝 메이저 서포트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장교 양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이 면접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장교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그동안에 약 15년 이상을 이쪽에 계속 종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장교 양성에 대한 면접을 진행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한 결과에서 제가 찾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점을 보이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단점을 보이지 않는 것, 과연 그게 무엇일까? 장교 면접은 1등으로 합격을 하든 꼴등으로 합격을 하든 공통점이 있죠. 합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1등을 해서 합격하려고 무리수를 던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단점이 보일 수 있으니까 가급적 중간만 가자라는 식으로 면접이 임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 면접이다 그러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1등만 살아남는 거예요. 무조건 1등을 하려고 해서 무리수를 막 던집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또는 저는 베일러 에어컨 배관공 청소를 하면서 또는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년원에서 자라면서 여러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 진짜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의 뭔가는 좀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도 노래를 잘한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은요. 공무원을 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이 아주 가난한 것보다 평범한 거, 머리가 아주 좋은 것보다 어느 정도 중간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평범한 삶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기 위한 마인드를 보는, 그 의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면접 볼 때 단점을 보이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뭐 되면 말고 안 되면 말지 뭐. 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 말지 뭐. 굳이 뭐 내가 장교가 아니더라도 병사로 갔다 오면 되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장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냐 요 정도까지도 봐주면 되겠죠. 내가 장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작거나 남들 앞에 섰을 때 상당히 대인기피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뽑겠냐라는 거죠. 장교는 리더로서, 오피서로서 부하 직원을 이끌어서 전장에 나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 강인한 체력과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뽑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장교 면접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되 장교로서 적합한 부분을 많이 면접관에게 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러면 면접관 아저씨들은 누구를 뽑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장교다운 사람을 뽑겠죠. 어느 누가 봐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장교다워야 된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다? 단점이 없는 사람.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세 개 이야기한 거에 반대로 면접관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답고 의지가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이 뽑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인드, 제가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이 마인드를 꼭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장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 하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하셨는데 뭐 타고 오셨습니까?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나요? 지금 컨디션이나 기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면접관은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를 깨트리는 일이다 라는 거죠. 면접생은 긴장하게 돼요. 근데 면접관은 어떨까요? 면접관은 어색하게 됩니다.
면접관도 긴장하지 않죠. 면접관은 보통 어색해요. 왜? 처음 만나가지고 나의 성적에 따라서 이 사람을 합격, 불합격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요. 이 어색한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면접관이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던지는 거예요. 밥 먹은 거 아니야? 뭐 타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때 아주 가벼운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진지하게 답하면 별로 좋은 점수를 못 얻는다라는 거죠. 답변 요령입니다. 기본적으로 네를 꼭 붙인다. 질문이 끝나면 아침 식사하고 왔습니까? 밥 먹었습니다. 이거보다는 아침 식사했습니까?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맛있게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게 상호 소통의 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라고 붙이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말투는 단아까로 답변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요자 쓰지 마시고 단답형 대답 하면 안 돼요. 너무 긴 대답 하면 안 됩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네, 안 먹었습니다. 어색하단 말이에요. 또는 아침 식사했습니까? 네, 저는 하루에 350kcal 먹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달걀 하나와 식빵과 주스 한 잔을 몇 그램을 따라서 먹었고 원산지는 어디고 가격은 얼마에 할인해서 샀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구구절절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면접관의 질문에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면접관이 아침 식사 먹었습니까? 식사하고 왔습니까? 했을 때 네? 아침 식사 먹고 왔냐고요? 아니 왜 제가 아침 먹은 걸 왜 물어보시죠? 혹시 점심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건데? 이렇게 되물어서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진지하고 무겁고 어둡고 부정적인 거 비방은 답변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면접관의 질문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거나 면접관의 질문이 너무 어이없어도 상관없어요. 소통은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핑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 흡수하고 내가 했던 일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의뢰 입장에서 진행하셔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갑이 돼서 뭔가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에서는 최대한 가볍게 답해야지 너무 진지하거나 무거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면접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5대 감각이 있습니다. 앞에 면접관 분들이 있겠죠. 뭐 3명이든 4명이든 면접관 하는 분들이 테이블에 놓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겁니다. 또는 다른 동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질문을 이렇게 할 면접관들이 할 건데 이 면접관들은 5대 감각을 통해서 면접자를 판단하겠죠. 그럼 사람의 5대 감각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각입니다. 전체의 약 92에서 94%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감각 중에 엄청난 감각이죠. 그 다음에 청각입니다. 자, 사람을 눈으로 보고 뽑죠. 사람의 말을 귀로 듣고 뽑죠. 면접에서는 시각과 청각 위주로 뽑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 냄새 맡고 뽑나요? 맛보고 뽑습니까? 만져보고 뽑습니까? 이 감각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럼 우리 면접 볼 때 중요한 감각이 2개가 있는데 바로 시각과 청각이다.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각에서는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인위적으로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고칠 수 있는 거 먼저 볼까요? 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면접생이 문을 딱 열고 입장을 했어요. 입장할 때 눈으로 딱 마주칠 때 이 사람이 취하는 제스처, 인사성, 이 사람의 태도, 이 사람의 제스처,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 옷차림, 표정, 시선 처리 등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눈으로. 자, 이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사성, 나의 태도, 말할 때의 제스처, 헤어스타일, 옷차림, 어떻게 입고 왔는지, 표정, 시선 처리는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인사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요.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예요. 태도, 불필요한 태도는 취하지 말고 제스처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장교 스타일, 옷차림도 학생답거나 장교다워야 되는 거고 표정도 여유는 있지만 약간 패기가 있는 모습이 중요한 거고 시선 처리, 어색하면 안 돼요. 계속 왼쪽 오른쪽 바라보면서 막 불안한 느낌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얼굴 생김새, 키, 몸무게, 신체 비율 못 고치죠. 이거는 인정하세요. 하지만 면접관들이 뽑는 기준은요.
고칠 수 없는 거 보고 뽑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 뽑고 못생긴 사람, 키 작은 사람 안 뽑고 뚱뚱한 사람 안 뽑는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면접관은 고칠 수 있는 걸 보고 뽑는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잘 유심히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죠. 청각적인 부분입니다. 인위적으로 고칠 수 있는 청각이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겠죠. 고칠 수 있는 거, 말투. 얼마든지 말투는 본인의 노력력에 따라 바뀔 수 있고요. 목소리 크기. 목소리가 선천적으로 작은 사람도 있어요. 장교는 목소리가 작은 게 좋을까요? 크고 우렁찬 게 좋을까요? 크고 우렁찬 게 좋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 너무 빨리 해서 전달력을 잃는 발음이 아니라 또박또박 명확하게 부대 차렷!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한 전달력 있는 발음을 해야 되고 공간의 언어적 표현 등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와 같은 것들은 고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고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목소리의 음색 어떻게 바꿉니까? 목소리의 음색은 쉽게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볼펜을 물고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나운서가 되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좋은 게 좋겠죠. 하지만 발음이 너무 좋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발음을 또박또박 전달력 있게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피면엽자를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는 뽑지 않는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감각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면접 질문이 무조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두괄식으로 할 것인가 미괄식으로 할 것인가. 답은 무조건 두괄식으로 답하세요. 두괄식은 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본인의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하라고 했죠. 네. 제 MBTI는 ENFP입니다. 두괄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 부연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범 나발입니다. MBTI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MBTI에 대한 스토리, 뭐 메이어 박사로 해서 모녀가 만들었고 역사적인 배경 뭐고 16가지 성리 이걸 이야기하자는 게 너의 MBTI가 어떻게 되느냐? 네, 제 MBTI는 ENF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부연 설명을 깔고 가면 돼요. 이게 두괄식이라는 거죠. 취미가 무엇입니까? 네, 제 취미는 골프입니다. 두괄식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필드를 나가고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서 최근 라벨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지 부연 설명하고 나중에 미괄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꼭 좀 기억을 하세요. 모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저는 장단점을 물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을 먼저 이야기해요. 왜? 그래야 나중에 장점을 이야기했을 때 단점이 묻히는 거예요. 자,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는 호박이에요, 고구마예요? 고구마죠. 뒤에 얘기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뒤에. 밤 고구마, 밤에요, 고구마예요? 고구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장단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장점 먼저 이야기했는데 저는 단점부터 이야기해요. 네, 제 단점은 지나치게 꼼꼼하다는 것입니다. 두괄식이죠. 단점 얘기했죠.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불필요한 부분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약속 시간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진짜 단점인 거예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뭘 가졌다? 장점을 가졌다. 그리고 비전 포부 나가는 거죠. 장교로서 주어진 일을 꼼꼼히 처리하면서 마감 시간에 지키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이상입니다라고 끝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라면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 물어봤을 때 저라면 단점 이야기하고 장점 얘기하는데 여기서 진짜 나의 단점을 얘기하지 마세요. 뭐냐? 진짜 단점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굳이 마이너스 될 만한 단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소년원에서 사연났습니다. 제 꼭 단점이 그쪽 들지 마시고 면접관이 들었을 때 오해할 만한 내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할 만한 내용. 저는 어려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3년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1년간 식물인간으로 있었고 지금은 완쾌를 해서 너무 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전혀 입원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을 장교로서 총을 주어주겠냐라는 거죠. 진짜 단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이야기하시고 스토리를 이거는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 합격을 하기 원한다면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 가지식으로 지금 이야기한 대로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두 번째는 새드 엔딩보다는 해피 엔딩을 좋아합니다. 모든 면접관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미시건 대학에서 5가지의 초콜릿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인데 참가자에게 절반에게 여러 다음 초콜릿을 맛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가자 절반에게는 이 초콜릿이 마지막입니다. 나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마지막을 듣지 못한 22%, 마지막을 들은 64%가 마지막 초콜릿이 제일 맛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초콜릿인데 마지막입니다라 했을 때는 거기에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한다는 순간은 그 사람을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이야기의 멘트는 긍정적이고 밝은 이러한 멘트들로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단점을 어떻게 해서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어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세 번째, 무의식적으로 장교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장교답다라는 것은요, 내 마인드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인드를 나는 오늘부터 장교다라는 것들을 꼭 마인드 컨트롤 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투, 표정, 제스처에서 장교답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교로서 주어진 일을 아래와 같이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장교로서 이런 단어들을 자주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가지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랑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단어과 어법을 반드시 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정부. 정부를 비판하거나 친북, 중북 세력, 종교에 대한 신념을 절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들어왔다는 위험 신호예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들어온다면 빨리 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들어오느냐? 너무 짧게 대답하거나 너무 길게 대답하는 경우에는 꼬리 무는 질문이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짧거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못하여 조금 더 부연 설명한 후에 맺은말로 끝내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면접관 질문에 2초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답변을 너무 빨리 해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자, 취미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제 취미는 등산입니다. 이게 난 거예요. 취미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제 취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머뭇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듯이 해야 된다. 또는 너무 빨리 대답해도 안 됩니다. 약 1초 정도 머뭇거리고 대답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선 처리는 반드시 면접관의 눈을 보세요. 면접관이 나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그 면접관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이 면접관이 질문하면 이분, 이 면접관이 질문하면 이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시선 처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면접관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고개는 이쪽으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고개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눈동자만 움직이면 안 돼요. 반드시 고개를 움직여서 면접관을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없는 시스코간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굳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전교 650명 중에 600등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창피해서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700명 중에 300등을 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면접관에게 어필되지 않을 만한 내용은 빨리 끊어라 라는 거죠. 7번째, 나의 단점이 될 만한 이야기는 일체 금지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으면 한 건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다라는 것을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뭐라 이야기해요. 가난을 벗어나고자 장교의 꿈, 안정적인 삶을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착석 요령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남학생의 착석 요령인 거죠. 남학생은 반드시 이 허리와 엉덩이 요게 90도, 무릎 여기도 90도, 그래서 90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남녀 똑같습니다. 남학생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으로 벌리고 발은 11자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때 엉덩이는 의자 끝에 딱 붙이고 절대 허리를, 이 등을
이쪽 의자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딱 90도로 피고 고개 바로 해서 정면을 보고 주먹 꽉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를 취하고 제스처를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해도 되는데 굳이 제스처를 해서 어색한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할 사람이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자연스럽지 못한 제스처를 할 것 같다면 하지 않고 그냥 이 정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학생은 비슷한 부분인데 역시 등과 허리, 엉덩이 부분은 90도, 무릎과 종아리 부분도 90도 유지를 해야 되고요. 역시 이 등받이에 등을 기대면 안 됩니다. 자, 여학생은 중요한 게 무릎과 무릎 사이는 반드시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손은 주먹을 이렇게 줘도 되지만 공수법을 하셔도 되고 주먹을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릎은 붙여야 되고 이 발은 남학생은 11자로 벌렸잖아요. 어깨돌만큼. 여학생은 반드시 붙여주세요. 붙여주는데 만약에 의자가 너무 낮은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다리가 긴 분들. 그런 경우에는 다리를 살짝 옆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11자로 해놓는 게 더 좋다. 근데 의자가 낮은 경우에는 11자로 하면 무릎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약간 옆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허리는 바로 세우고 시선은 역시 정면을 보고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죠? 장교 면접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의지를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장교가 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 간절함을 보여준다면 면접관의 마음을 울려서 면접관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시게 될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장교 면접에서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황선우는 서경대학교 군사학과에서 여러분들의 장교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